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도 시장이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도대체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장인데요. 자, 오늘 하루 이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주식 닥터가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성민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은 3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뜹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를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주식닥터 이름 서성민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를 함께 이끌어주실 분이죠.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기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익 고공비행을 책임질 서성민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수익 고공비행 본격적으로 이륙을 하기 전에 오늘 시장 먼저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오늘 중국이나 대만 같은 중화권 증시도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까지 8거래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0.9% 낙폭으로 3,143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78원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매도가 6거래 연속 나왔고요.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더 심각했는데 오늘 2.86%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1,011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2,000개 넘는 종목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의 시세는 이어졌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100만 원 선 돌파를 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의 강세 이어갔습니다. 개별주 가운데에서는 오늘 카카오뱅크가 실적 기대감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장 마감 후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2배가량 증가했다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 14% 탄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거의 200개밖에 되지 않는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오르고 외국인의 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돌파했다는 게 시장에 상당한 큰 충격을 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 하단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일 미국 증시는 아프간 사태에도 불구하고 장중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미 증시와 우리 증시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 증시의 강세의 이유는 달러 강세에 있고요.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급 불안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14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120일 이평선을 이탈한 게 2020년 이후로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지수가 3,100선이기 때문에 지수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주범으로서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네. 코스닥 지수는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3%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고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종가 부근에 다시 밀리면서 1011선을 보여줬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을 하향 이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121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고요. 1000선을 지켜주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 바이오주의 강세에 비하면 낙폭이 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강세를 보여줬던 전기차 업종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갈팡질팡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시장일수록 일단은 매도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투매로 인한 가격 조정이 있는 종목들, 낙폭 과대 실적이 되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디커플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좀 환율이나 수급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21선, 코스닥이 61선 이탈하면서 정말 많은 업종과 섹터에 투매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좀 같이 매도에 참여와 동참하시기보다는 좀 실적이 좀 탄탄한 그러한 낙폭 과대주 위주로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정말 이렇게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라는 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전문가님의 노란톡 공략주들 수익률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광진인텍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광진인텍은 어떠한 재료나 이슈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정 창구의 개입이 자꾸 보였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고 사실 이 종목은 친환경 발전소 인수에 관련된 그러한 소문들이 돌고는 있지만 확정적인 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장에도 3.54% 약한 조정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6일 날 공략 자리를 잡았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8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버행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으로 사실 지금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공략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차트의 근거도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활주로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렸는데 그 종목이 바로 진성TC였고요. 사실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원래는 친환경 쪽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 예산이 조금 빠지면서 인프라와 관련된 쪽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건설 쪽, 그 곳에 납품을 하는 진성TC라는 업체를 주목을 했고요. 사실 그 노란톡방을 만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시초가 부근에 공략 자리를 드렸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익률 한 12% 이상 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2.72% 빠졌는데 평소 같았으면 2.72% 빠졌다라는 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지만 오늘은 그나마 잘 버텨줬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의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강력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는 진성TC 같은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광진인텍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정말 신고가인지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진성TC는 최근에 좀 제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또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 누르시고요.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는데 바로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서성민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 점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했던 섹터가 너무 많아서 하락했던 쪽을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2차전지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시장을 좀 주도했었는데 네. 오늘 하락을 좀 일시적으로 보고 좀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추세가 전환되는 걸로 봐야 할지도 궁금한데 2차전지 소 관련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뭐 기회라고 보고는 있지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같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폭이 워낙 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나스닥보다 S&P와 다우존스 지수가 강력한 이유는 일단은 지금은 성장주 쪽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에 매기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또 좋게 해석하면 일단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로 해석을 하자면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의 확장 속도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을 팔아서 조금 덜 올랐던 쪽을 공략하는 그러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순환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한된 유동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와야 진정한 순환매가 시작됐다라고 보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유동성도 제한된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면 미래의 실적을 현재의 할인율로 땡겨왔던 그러한 성장주 쪽 섹터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성장주와 관련해서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조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하락이 기회가 될 수는 있으나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 SDI 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과 연계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 미국 쪽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 SDI의 미국 공장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이퍼링 언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시작할 것 같다라는 말도 있고 내년 초에 시작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성장주들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도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 관련주 내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방금에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재 대장주 에코프로나 솔루스 첨단 소재 LNF 같은 종목들이 지난주에 다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오늘 거의
거의 10% 내외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이 종목도 계속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 이런 이 종목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종목들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수직 계열화와 관련된 종목이고 기업의 지분 가치를 따졌을 때 2조 8천억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2조 5천억 정도 가니까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증권사의 보고서가 조금 더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권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6개월 목표 주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6개월을 보는 투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만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기는 했으나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하고 관련돼서 그리고 에코프로 HN과의 뭐 지분 교환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한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8만 원대 초반까지 가기 전까지는 크게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LN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NCMA 배터리 관련 양극재 소재와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긴밀한 협약 때문에 LNF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좋은 상황입니다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싼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증권사 보고서를 토대로 하자면 아직까지는 18만 원대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와의 괴리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만 원대 초반대는 공략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활주로 차트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니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돈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펼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전략은 이미 많이 오른 녀석을 팔아서 조금 들어오른 녀석을 산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기관의 매수세를 보면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런 전략을 따라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지금 계속 빠지는 종목은 계속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에 기반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종목별로 또 공략이 가능할 수 있는 가격대도 짚어드렸고 또 투자 포인트 같은 부분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좀 상승했던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전멸을 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살아남았습니다. 앞서도 말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대형주들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또 서린바이오나 ST판 같은 mRNA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이렇게 일부 섹터로만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다들 또 제약바이오주는 어떨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 하나 있죠. 네.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CMO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임상 자체 백신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단백질 제조합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해서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의 관심을 그리고 시장의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걔가 기업 분할하기 이전의 기업인 SK케미칼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SK케미칼의 일단 차트를 보시면 네. 사실 지금 활주로 차트에서 봤을 때도 지금 어느 정도 활주로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공략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00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일단 모더나 백신 생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백신 생산과 관련해서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든 백신이든 이런 생산 기술에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단기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100만 원대 진입하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종목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 레키노나와 관련된 그러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저는 서정진 회장이 일단은 일선에서 물러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주가 관리에서는 그분을 따라갈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 상당히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거래소에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대형주 두 개가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너무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SK케미칼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선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있다는 부분, 셀트리온은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좀 있긴 하지만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렇게 특징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유망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부분에는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설명 제시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서성민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설명해드리는 강의 내용은 또 노란톡방에도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시작이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과연 어떤 분들이 가장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러한 시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주린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캔들에 대한 공부를 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적 분석 중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내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부터 10까지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린이 여러분들은 캔들의 의미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양봉은 전일보다 올랐을 때 양봉이다. 음봉은 가격이 빠졌을 때 음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양봉이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음봉이다.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시가 대비 종가를 따져보는 게 양봉과 음봉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일 얼마의 가격으로 끝났든지 간에 그 가격과 상관없이 일단 시작한 가격이 있습니다. 어제 가격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작한 바로 그 시가 대비해서 끝난 가격, 종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양봉과 음봉이 결정된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양봉은 여러분들이 사실 빨간색은 T고 그런 색이기 때문에 경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색깔입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빨간색의 사람들이 환장을 하죠. 그래서 붉은색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을 때. 그러니까 시작한 가격 대비 올라서 끝나면 양봉, 시작한 가격 대비 떨어져서 끝나면 음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대비 올랐다, 전일 종가 대비 떨어졌다가 양봉, 음봉의 기준이 아니다. 이 부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양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을 보시면 몸통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꼬리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집중하셔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일단은 준비물 없이 시험 시간을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한 가격, 여기가 시작이고요. 분명히 올랐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에 있겠죠.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 올라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바로 양봉이 그려진다. 이건 기초입니다. 그런데 장중에 가격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요. 꼭 시작한 가격, 끝난 가격과 동일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장중에 이 가격까지 내려갔다. 물론 장중에 봤을 때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려갔을 때는 음봉이 그려지겠죠. 하지만 끝났을 때 올라간다면 양봉으로 색깔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HTS를 잘 보시면 그 부분은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시가가 2,000원이고 종가가 3,500원이다 그러면 시가 대비해서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양봉이 맞죠. 그리고 고가는 장중 고가는 4,200원을 찍었다. 그러면 그날의 최고 가격은 고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날의 최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800원이다 그러면 바로 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시가, 종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양봉과 음봉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봉은 빨간색이고 기분이 좋으니까 좀 더 구경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음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너무 많이 보였던 색깔이기 때문에 지겨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양봉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가격이고요. 종가입니다. 시작한 가격 대비해서 떨어져서 끝났기 때문에 음봉이 그려졌죠. 이 부분은 쉬우실 거예요. 자, 근데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찍은 고점이 바로 고가가 되겠고요. 3,500원에서 시작해서 4,200원을 찍었다가 떨어져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떨어져서 마감된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올랐든지 장중에 올랐든지 말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 이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저점을 그렸을 때 바로 그게 그날의 저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달려있는 애들을 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게 바로 캔들이다. 우리가 양초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캔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길게 더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박한 캔들 해석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윗꼬리를 그렸다, 아랫꼬리를 그렸다라는 기준 자체를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캔들만 보고도 아, 얘가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아니면 매수세가 매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미약하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저는 활주로 차트라는 거를 설명드리면서도 이 활주로 차트는
나만의 기준선이지 100% 믿을 만한 그러한 도구는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차트 분석은 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거지 그걸 맹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조금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쟁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 거창한 전쟁인데 어쨌든 캔들을 만드는 과정도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워 나가는 하루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는 주식을 산 사람이죠. 주식은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주식은 산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세가 우리 편입니까? 매도세가 우리 편입니까? 매수세가 당연히 우리 편이겠죠. 주식을 똑같이 사줘야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 이겼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이 될 테니 그때는 양봉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양봉을 보면 누가 이겼다? 우리 팀이, 아군이 이겼다. 아군이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만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몸통만 보고 얘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양봉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아군이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누군가가 계속 매도를 해서 내 주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나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 팀은 진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적군이 이겼다. 적군이 이겼을 때는 음봉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몸통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몸통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군이 이겼을 때는 양봉이 출현하고요. 적군이 이겼을 때는 음봉이 출현합니다. 여기까지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이제 꼬리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꼬리는 여러분들의 기분 나쁠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분 나쁠 때를. 자, 윗꼬리는 언제 기분이 나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윗꼬리를 그리면서 쭉 빠졌어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23% 올라갔다가 10%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 샀던 사람은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오늘 23%에 산 사람들은 손해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이 올랐는데도 손해예요. 왜? 윗꼬리에 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윗꼬리는 누가 손해를 본 자리입니까? 산 사람이 손해본 자리죠. 왜? 비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본 자리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누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산 사람, 즉 우리 편이 손해를 봤다. 아군의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도 마찬가지예요. 음봉도 윗꼬리에선 누가 피해가 막심하죠? 아군이 피해가 막심한 거죠. 누가? 산 사람이. 산 사람은 누구? 우리 편. 우리 편이 피해가 막심한 게 윗꼬리고요. 아랫꼬리는 누가 기분이 나쁜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주식이 불안해서 여기 밑에서 팔았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서 끝났죠. 그러니까 아랫꼬리는 누가 기분 나쁜 거죠? 판 사람이 기분 나쁜 겁니다. 누가 손해를 봤죠? 판 사람. 즉 적군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있다가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해석을 하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몸통, 빨간 몸통이 나왔다. 누가 이겼다? 우리 편이 이겼다. 파란 몸통이 나왔다. 누가 이겼다? 적군이 이겼다. 윗꼬리가 달렸다. 누가 손해봤다? 우리 편이 손해봤다. 왜? 높이 샀으니까. 그 다음에 아랫꼬리가 달렸다. 누가 손해를 봤다? 적군이 손해를 봤다. 왜? 저점에 팔았으니까.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바로 다음이 이해가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캔들의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우리는 책에서 배우죠. 망치형 양봉이다라고 배웁니다. 물론 얘가 이렇게 딱 잡으면 망치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상당히 쉬워요. 하지만 그림을 보고서 이건 망치형이야, 이건 망치형이야, 망치형은 좋은 거야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빨간색이죠. 몸통이 빨간색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 편이 이겼죠. 아군 승리. 아군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세요. 꼬리가 길게 달렸죠. 꼬리가 아래로 길게 달렸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적군이 피해를 봤죠. 왜? 싸게 팔았으니까. 싸게 팔린 애들은 싸게 물량을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군이 승리했는데 적군이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아군이 승리했으니까 이건 뭐죠? 대승이죠. 그러니까 쟤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애가 어디에서 나왔을 때? 바닥 부근에서 나왔을 때 밑에서 물량을 사모아서 얘가 올리려는 아군의 의지가 이제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군이 승리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런 봉들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걸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헷갈려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걸 더 쉽게 헷갈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얘를 잘 모르고 있었다 하신 분들에게는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망치형 양봉.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망치형 양봉. 얘는 망치를 거꾸로 세운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이겼어요. 우리 팀이 이겼는데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은 거야. 누가 피해를 봤다? 아군이, 산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기긴 이겼는데 뭔가 찝찝한 거죠. 그래서 얘는 물론 바닥 부근에 나왔을 때는 이긴 게 이제부터 이기기 시작했으니까 피해가 조금 나왔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얘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상황에서 이런 역망치형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자, 아군이 계속해서 이긴 겁니다. 올라갔다라는 건. 아군이 이기긴 이겼는데 이번엔 피해가 심한 상태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적군의 힘이 강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치형 음봉이 나왔네요. 망치형 음봉, 얘는 똑같습니다. 파란색인데 밑꼬리가 달렸어요. 그럼 똑같이 해석하면 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적군이 이겼어요. 적군이 이겼는데 적군이 이기긴 이겼는데 피를 많이 봤죠. 누가? 적군이 피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만약에 바닥 부근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적군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아군의 힘이 강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얘가 꼭대기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적군이 강한 거기 때문에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구나.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역망치형 음봉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얘는 누가 이겼다? 적군이 이겼다. 윗꼬리까지 달았네요. 아군 피해가 막심하다. 됐죠? 왜? 높이 샀으니까. 얘는 천장에서 나와도 안 좋고요. 바닥에서 나와도 안 좋은 모습입니다. 왜? 적군이 이겼기까지 했는데 아군이 피해까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0대 1로 싸워가지고 다 때려 눕힌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적용하니까 어렵지 않은 거 아실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캔들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실전 사례에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까 조금 사례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사실 캔들 분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거래량을 꼭 보셔야 돼요. 거래량을 왜 보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량 없는 주식은 일단 실질적인 가격이 아니다. 거래량이 없이 형성된 가격은 실제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2억짜리인데 내가 3억에 내놨어요. 2억짜리를 3억에 내놓으면 살까요? 안 살까요? 거래가 성립이 안 되겠죠. 지금 호가는 3억이지만 이 아파트의 가격은 잘못된 가격입니다. 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은 가격은 왜곡된 가격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선주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I는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종목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볼까요? 음봉이 그려졌죠. 적군이 이겼네요. 자, 이때 아군이 이겼고 일단은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군의 전세 역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군이 피해를 본 상태에서 아군이 이겼죠. 그런데 큰 승리는 아니에요. 왜? 봉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전쟁을 막 위아래로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적군이 이겼죠. 그다음에 적군이 또 이기긴 했는데 이때 적군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아군이 승리를 했죠. 적군이 큰 피를 흘린 다음에 아군의 힘이 강해지면서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급 반등을 하게 됐다. 삼성 SDI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는 이걸로 해서 얘를 잡아내는 기법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이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케이스 분석 두 번째입니다. 얘는 고점 찍고 떨어지는 경우인데 자 여기 HMM 우리가 흠슬라라고 불렀던 그 엄청난 종목이죠. 이 종목에 은근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언론에서 계속 사상 최대 실적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이러니까 고점에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얘도 봉을 딱 보면 얘가 떨어질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군이 이겼어요. 크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긴 윗꼬리를 달면서 적군이 이겼어요. 아군이 피해를 보면서 적군이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적군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급하락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고점 부근에서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구나라고 캔들만 해석하셔도 이런 소나기는 피해 가실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 4, 5번 케이스가 다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실전 투자와 관련된 아주 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캔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주식의 기초,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참고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다른 이야기들 자세한 설명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서성민 주식닥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3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면 오픈 채팅방 뜨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이름 서성민 3글자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어느 종목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이번에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힌트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 오늘은 히든 종목이긴 한데 히든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도 안 좋은데 기분도 안 좋으실 건데 히든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면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장이 빠진 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비 법안에 대해서 상원 통과를 시켰잖아요. 물론 그 예산 조정안을 통해서 나머지 3.5조 같은 패키지도 통과를 시킬 예정이지만 일단은 현재 인프라 법안
통과 관련해서 일단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중에서도 캐터필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 하부 그 바퀴 같은 것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캐터필라에 납품하는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억 가량 되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고요. 실적 개선세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업체가 두산밥켓과 그다음에 캐터필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캐터필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네. 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의미 있는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조정폭이 컸던 종목이기도 하고 미증시에 상장된 캐터필라를 본다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 종목의 상승세가 대비해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이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그러한 의미 있는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 종목은 매수하고 있다라는 두 번째 힌트 들어봤고요. 다음 힌트 또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종목의 힌트는 이제 다 끝났고요. 네.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종목을 공개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떤 제가 종목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진성TC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종목이에요. 사실 이 녀석이 준비하기 힘드니까 종목을 두 가지를 겹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최고점이 17,300원이에요. 그 이후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외국인 매수세가 그래도 유입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대에 기관은 조금 팔고 나갔습니다만 이제 바닥을 잡고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되는 시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의 목표가라든가 자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공략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략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이 진성TC입니다. 종목은 알려드렸지만 언제 얼마에 매수하는지도 중요하고 네. 더 중요한 건 또 얼마에 매도하든지 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 전략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뜨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시장 꼼꼼하게 짚어보고 또 히든 종목 강의까지 알차게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내용 꽉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다 못 드린 설명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노란톡방도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